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정부의 작은 결정 하나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서 우리 모두의 돈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 반응을 만든다는 거요? 오늘 바로 그 핵심, 미국 국채 하나가 어떻게 우리 금융생활 구석구석을 좌지우지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 멀리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설명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얻게 되실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이자 다른 모든 자산의 가치를 재는 기준점, 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미국 국채는 여러분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종의 차용증 같은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망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이 기준으로 삼는 이른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립니다. 가장 안전한 돈의 정거장인 셈이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 자산의 가격, 그러니까 금리는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아주 특별한 경매, 국채 입찰을 통해서 결정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더치 옥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1단계. 큰손 투자자들이 나는 최소 이 정도 금리는 받아야겠다 하면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단계. 재무부는 가장 낮은 금리,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부터 쭉 줄을 세우죠. 3단계에서는요, 목표했던 금액이 다 찰 때까지 이 낮은 금리 순서대로 채권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4단계인데요. 마지막으로 낙찰된 사람의 금리가 그보다 더 낮은 금리를 써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낙찰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렇게 새로운 돈의 가격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기본 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시소 관계죠. 채권의 인기가 많아져서 서로 사려고 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수익률, 즉 금리는 내려갑니다. 반대로 채권을 아무도 안 사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올라가죠.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원리입니다. 2.6배. 화면에 뜬 이 숫자 보이시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방금 끝난 국채 경매가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이게 바로 응찰률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팔려고 내놓은 채권 양보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몰렸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인기 투표 같은 거죠. 보통 2.5배를 넘으면 시장의 수요가 아주 탄탄하구나, 경매 흥행 성공, 이렇게 해석합니다. 만약 이 숫자가 점점 낮아진다면 그건 시장이 미국 국채를 외면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돈의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첫 번째 물결이 금융시장 전체로 아주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이 금리의 파동이 다른 자산들을 어떻게 흔드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기술주처럼 미래의 수익을 보고 투자하는 주식들은요,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의 가치가 현재로 따져봤을 때 좀 깎이게 돼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은행주는 오히려 웃을 수도 있어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버는데 이게 더 커지니까요. 부동산은 당연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니 위축되고요. 이자가 한 푼도 안 나오는 금은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채권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자산이 새로운 기준금리에 맞춰서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파도는요,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파도예요. 바로 세계의 기축통화, 미국 달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한번 보세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저기 돈 맡기면 이자를 더 주네? 하면서 미국 채권을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미국 채권을 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미국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고 자연스럽게 달러의 가치는 치솟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머니 무브입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파도가 월스트리트를 넘어서 마침내 우리 집 앞, 바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어떻게 밀려 들어오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도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비싸지니까 거의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대출 금리를 따라서 올리게 됩니다.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꼭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에겐 악재지만 저축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기준이 되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도 고객의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잠자고 있던 내 통장 이자가 드디어 깨어나는 순간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의 바다에는 어떤 선수들이 뛰고 있을까요? 이 흐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체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장에는 정말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먼저 대장격인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있죠.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 국채를 사고 팝니다. 중국, 일본 같은 외국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안전하게 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장을 보유하고 있고요. 연기금은 우리들의 미래 연금을 줘야 하니까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요. JP모건 같은 프라이머리 딜러들은 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유동성을 공급할 의무를 가진 은행들이죠. 그리고 헤지펀드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기 수익을 노리고요. 이 모든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경매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거쳐서 여러분의 대출 금리와 예금 통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거대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이제 뉴스에서 미국채 입찰 결과라는 헤드라인을 보신다면 그게 더 이상 그냥 멀리 있는 숫자로만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